대통령은 얼마 전에 음주운전에, 논문 표절에, 자녀 생기부 컨설팅 불법 입시 의혹까지 받고 있는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고 치켜세우고, 경찰관들은 서장회의 하나 참석했다고 하루아침에 국기문란이 되고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되었어요. 저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의 기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램폴입니다. 경찰의 우려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드디어 행안부 경찰국이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무려 31년 전에, 그것도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의 민주화를 위해 폐지되었었던 경찰국이 결국 다시 부활했네요. 오늘은 관 속에 들어갔던 경찰국을 다시 끄집어낸 오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억해야 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법대 직속 후배예요. 최근에 경찰국 신설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모인 총경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했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경찰국 신설 자체보다 장관의 이 말에 더 분노하셨을 거예요. 회의 참석자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했다고 했다가 이미 군에서도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을 받으며 망신을 당했고, 경찰청장 내정자의 해산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형사처벌 운운하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라며 슬쩍 꼬리를 내렸죠. 장관이면 경찰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양반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해요. 게다가 장관이 치안 업무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 등에 대한 수사까지 지휘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법령에 근거도 없거니와 여기다가 경찰 인사 재청권까지 휘두르면 이게 경찰 장악이죠. 대통령과 무려 50년 지기 절친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 외가가 있던 강릉에서 함께 뛰어놀던 사이라고 해요. 같은 검사 출신이죠. 얼마 전 집권당 원내대표랍시고 경찰국 이슈에 한마디 거들고 나섰는데, 경찰이 배부른 밥 투정을 하고 있대요. 여기서도 경찰을 투정이나 부리는 어린애 취급을 하면서 얕잡아 보는 태도가 보이죠. 앞에 말한 이상민 장관과 권 대표의 발언을 보면 검판사들의 선민의식이 은연중에 다 드러나요. 경찰 조직이 진짜로 그렇게 배부른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는 놀고 먹는다? 뭐 그런 뉘앙스가 살짝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국회원 구성이 안 돼서 2달 가까이 놀면서도 연봉 1억 5천씩 따박따박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배부른 집단 아닌가요? 칼에 찔릴 위험을 감수하고 밤샘 근무를 하면서도 고작 연봉 2, 3천 받아가는 대다수의 경찰관들한테 그게 할 말인가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텔레그램이나 하고 심심하면 인터넷 서핑이나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대통령과 같은 파평 윤씨 종친회 회원님이시고 고향이 충청도래요. 대통령 대선 캠프 비서실에서 정책위원을 지낸 개국 공신이기도 하죠. 언론에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실질적인 설계자로 지목되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도대체 어떤 전문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지 나무위키를 검색해 봤더니 충남대 사회학과처럼 전대협 부회장 출신 운동권,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 그것도 민정수석실이 아니고 정무수석실이에요. 그리고 코스콘 감사, 뭐 어딜 봐도 경찰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경력은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냥 전형적인 정치인인데, 그만 알아봅시다. 재밌는 건 윤 내정자도 파평윤씨 종친회 회원님이란 거예요. 고향도 충청도. 이쯤 되면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보이죠. 혈연, 지연, 학연 다 등장하네요. 뭐 우연이겠죠. 대통령은 능력만 보고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윤 내정자는 전국 서장회의 개최를 제안했던 유사명 총경을 대기발령 냈고, 참석자 전원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지시했어요. 며칠 전 한국갤럽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경찰 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여론이 33%로 나온 데 비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51%로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윤 내정자는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었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경찰청장은 누구를 위해 충성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은데 뒤에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5세로 조정하겠다는 안을 발표하고 온 나라가 시끄러워요.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정교조와 한국교총, 학부모단체, 마음카페까지 그 어려운 국민 통합을 해냈다. 비아냥이죠. 경찰국과 입학연령, 이 두 가지 이슈에는 4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대선 공약에 없었다. 둘째, 인수위의 국정과제에도 없었다. 셋째,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넷째,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크고 작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내용보다는 절차와 형식을 먼저 문제 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첫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고요. 둘째, 정책을 뒷받침할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정비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정부는 갑자기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그냥 밀어붙여요. 볼까요? 용산 대통령실 이전,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강행, 검사 편중 인사 등등 매사 이런 식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요.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음주운전에, 논문 표절에, 자녀 생기부 컨설팅 불법 입시 의혹까지 받고 있는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고 지켜세우고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고 위로까지 했어요. 참 마음 따뜻한 대통령이신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임을 평생 묵묵해온 경찰관들은 서장회의 하나 참석했다고 하루아침에 국기문란이 되고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되었어요. 저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의 기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이 예스맨인지 아닌지 여부라면 그게 바로 공무원들을 특정 사람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거 아닌가요?